마을 학교에 왔는지 그 이유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경산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이제 함께 또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이 마당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마을 교육 공동체가 왜 이렇게 이제 자꾸 막 대두가 되고 있냐 하면, 아마 이제 우리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가 뭐 저출산이고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사회 문제로 계속 되고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출산이 문제인 거예요. 그 저출산이 되면 결국은 아이가 없으니까 이 나라 자체가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제 일환으로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말, 이렇게 마을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계속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 교육부 자체가 지금 교육 정책 자체를 여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이제 대안,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어떤 이제 그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럼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어떤 양상들도 사실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가 나왔는데,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저출산이랑 이제 고령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변화랑,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병이 있죠. 입시 위주의 경쟁 체제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교실이 붕괴하는 이제 교육이 불가능한 세대에 대안으로 이렇게 마을교육 공동체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랑 또 이제 인구 자체가 감소되면서 OECD 전체의 어떤 우리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저출산은. 그래서 이제 미래가, 이렇게 미래 학교의 유형이 지금처럼 학교가 이렇게 유지되는 어떤 유형도 있겠지만, 학교가 뭐 이렇게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방식으로 이제 학교를 좀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학교 자체가 없어질 거다. 학교라는 좀 이렇게 공간 자체가 결국은 이제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감옥과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자체가 없어질 거다. 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우는 어떤 그런 시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교육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교라는 걸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좀 학교를 개혁해보자, 이런 이제 인식으로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교육부에서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마을교육 공동체냐? 이제 크게 말하면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일단 생태적 교육관이라고 하는데, 이 생태적 교육관이라는 게 그냥, 저는 사실 옛날에 생태하면 그냥 자연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태가 그런 생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 자체가 그냥 자연의 일부고, 우리 모두가 그냥 모든 생명체 자체는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오, 손가락으로 오. 네. 우분투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활동들이 서로 이제 연결되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 간다? 이런 개념들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자본론인데, 우리가 사회적 자본론이란, 우리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자본이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서로 모아보면 그게 이제 이익이 공유가 되고, 그걸 훨씬 더 이렇게 크게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함께 하면 훨씬 더 큰 어떤 역할들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 자본론인데, 근데 이 사회적 자본론은 결국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계속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소통하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또 애씀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인데, 이렇게 뭐지, 민간하고 우리 같은 이런 마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관, 그다음에 이제 학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협력해서 뭔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과정을 만들고 뭔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해봐라라는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정책에 관한 어떤 이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도 사실은 주체는 이 지역 주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이렇게 지역 주민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이제 뭔가 이렇게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다음 학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서로 협력해서 모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인데, 그렇게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이제 계속 이제 유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 도움되는 어떤, 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뭔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뭔가 답답한 구석을 어떻게 이렇게 배워 나가는지, 내 경험 자체가 모두가 학습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알, 그게 결국은 이제 삶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암과 삶의 어떤 통합적 교육,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사회 유기체적 관점의 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바로 마을 교육 공동체다라고 하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그러면은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은 누구여야 되죠? 결국은 이제 주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의 가장 큰 전제는 여기 이 커뮤니티 베이스드 러닝 인 코리아라고 이제 하는데, 주민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제 협력하고 소통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무엇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뭔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지금의 어떤 이제 그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진 어떤 과제,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이제 온 것 같아요.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을 교육 공동체에 이제 참여하게 됐고, 상담을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만났던 애들이 다 이렇게 비행 청소년 이런 애들을 제일 먼저 만났었거든요. 얘들을 직접 상담을 해 보니까 내가 저 상황에 쟤처럼 살았으면, 저 아이가 처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살았으면 나는 쟤보다 절대로 잘 살지 못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문제구나.' 이게 너무 이제 큰 생각이, 이렇게 그런 게 되게 많이 와 닿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들 교육을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누군가가 주변에서 그 '이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울타리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대학원에서 그 평생교육을 박사 과정에서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이제 미래교육, 경상북도에서 이제 미래교육 지구 사업에 대한 이제 연구를 했었고, 경북 미래교육 지구의 효율적 운영 방안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인 거예요.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근데 이걸 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경상북도가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다 이 혁신교육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을교육 공동체를 엮어내고, 뭔가 그걸 이제 지역 교육 환경을 되게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2009년부터 있었더라고요. 근데 경상북도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육의 모토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작년에.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5개의 지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경주랑 의성이랑 안동, 상주, 그다음에 예천 요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5군데를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2군데밖에 없어요. 의성이랑 상주인데, 의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 인구 소멸
지역 1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수가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이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자기가 먼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경상북도엔 유일해요. 그래 가지고 되게 막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성군을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평생교육 쪽에서 이렇게 돈도 막 되게 많이 들이고 있고 이제 그런 걸 막 하고 있던데 그러면서 이제 의성의 그 서울 쪽에서 되게 이제 유명한 그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해 봤던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 봤던 사람을 초빙을 해 가지고 그 마을 교육 지원 센터를 만든 거예요. 미래교육 지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사업을 넘겨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 자원 모아가지고 미래교육 지구 사업도 하고 있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 사업이랑 같이 하더라고. 그 센터장이 마을교육 공동체랑 도시재생이랑 그걸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데 올해는 이제 교육부 자체에서 이 의성을 이제 그 미래교육 지구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주는 곳으로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지자체장이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돈도 되게 막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의식이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상주가 귀농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 쪽에서 이제 귀농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엄마들이나 아빠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루는 내가 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뭐 애들 돌볼 테니까 너는 그 늦게까지 뭐 밭일을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동초등학교에 애들이 다 다닌 거예요. 2013년까지만 해도 모동초등학교에 입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내년 되면 학교가 없어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 학생 수가 되게 많이 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학교에서 또 이제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해줘 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공간을 제공을 해서 그 돌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학교를 그쪽으로 보내게 되고 그럼 그 지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되면서 이제 이쪽에다 아예 돈을 더 이제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돌봄을 좀 더 안정화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줬던 그런 마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좀 이제 의식이 있으셔 가지고 자기 애를 초등학교 거기 남부초등학교인가 하여튼 상주의 어떤 초등학교에 전학을 시키고 그 선생님도 그 학교의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선생님이자 또 학부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어떤 이제 이런 교육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학부모들 모아서 설득하고 그러면서 교장도 그 원하는 교장을 초빙해서 이렇게 좀 이제 교장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셨더라고요. 학부모, 교사가 교육 주체니까 교육 주체가 우리가 이런 학교 교육을 원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이제 또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미래교육지구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미 다 컸기 때문에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교육에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누군가가 한마디씩이라도 그냥 그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고 한마디라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관심을 보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마을의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아이들이 비행을 하고 싶어도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안면 받치고 다 나를 좋게 보는 어른들인데 그렇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비행을 하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마을의 문화를 만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알기도 하고 그렇게 또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사회책에 그렇잖아요. 쇠퇴해가는 경상북도라고 사회책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하자는 대로 되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뭘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안 해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우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시청이나 이런 데 좀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제일 부러운 곳은 이제 오산이었는데 이렇게 오산이 진짜
그 마을교육 공동체 다 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결국은 이제 지자체장이 굉장히 좀 지자체장이랑 교육감이 굉장히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막 되게 이제 협력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뭘 원한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도 막 하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영상으로 한번 잘 보실게요. 마을은 삶 전체가 담긴 공간입니다. 다양한 배움의 길이 있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2015년 광주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2교시 수업 시간, 강당에 모인 3학년 학생들, 사회 시간에 직접 그린 지도를 토대로 마을로 나가는 마을 발걸음 지도 수업입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주민센터라든가 개구리논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가더라도 자세한 설명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직접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주고 싶어도 교사 혼자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마을 공동체, 교육청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더욱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했던 공간을 찾아 설명을 듣고 학교에서 하지 못한 활동을 마을 어른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에게 마을은 그렇게 실제가 되어갑니다. 가을이 찾아온 문산마을.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을길 생태미술여행 동아리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내가 그림을 그려봄으로 해서 그 마을길에 있는 소중한 자원들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냥 무심한 생명체가 아니라 항상 우리 내 마을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생명들 이런 것들을 알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게 되면 가까워지면 소중해지면 다시 가꾸어져지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아이들이 좀 가졌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산마을에는 마을 이야기를 담은 5개의 동아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키우고 재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6월 함께 심고 정성껏 키운 벼를 수확하는 자리입니다. 탈곡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 느낌을 글로 표현해 보면 국어랑 연계되고 손가락으로 직접 집어서 숫자를 세보고 개수를 세보면 수학과 연계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만들기를 하고 또 몸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이런 통합 효과하고 직접 연계돼서 결국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했습니다. 여기에서 간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편안함으로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는 다양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치구별로 마을 교육 공동체 주체들이 모이는 시간. 여기가 역사를 가지고 마을 그리고 어린이 주민 총회를 살기 좋은 동네를 마을하고 각 마을 활동가와 교사는 마을, 학교의 활동을 소개하며 경험을 나누고 교육청과 지자체는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활동을 지원할 실제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마을 연수도 마을 안에서 이 자리를 통해 나누어진 서로의 경험은 또 다른 시작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마을의 영역은 넓어지고 더욱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자연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아이들은 인근 공원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슬이다. 나 요게 촉촉하더라.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자연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선생님들과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활동
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같이 기획을 했고요. 추억을 잘 쌓아가지고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 추억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6교시가 시작하는 시간. 우진중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각자가 선택한 마을 배움터로 향합니다. 지역교육 네트워크 화월주와 우진중학교는 마을 배움터에서 아이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유치원 선생님이 뭐 하는지 와서 배우기로 했죠? 2000교수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너무 다하기 어렵고 또 낯을 가리는 애들도 있어서 좀 힘들었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쌓인 소중한 경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장 취재했던 것을 뉴스로 올린 그런 걸 다 여러분들 해보셨죠?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 실제 인터넷 뉴스에 기사를 쓰는 학생 기자단 동아리. 제가 진로가 방송 쪽인데요. 기사를 쓰고 기자단 활동을 하려면 마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저잖아요. 마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마을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역사에 대해서 알고 하면서 마을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지식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과정. 이 과정을 겪은 학생들은 분명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을은 삶 전체가 담긴 공간입니다. 마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시 마을의 주민이 되어 활동의 주체가 됩니다. 광주의 마을에서는 오늘도 다양한 배움의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 보셨는데 혹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상적이에요, 굉장히. 네, 이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그죠?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네. 신기하네요. 따뜻해요. 되게 따뜻했었어요. 네네. 학교와 마을 사람과 그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보기도 좋고 이렇지만 아마 네. 나름 굉장히 힘든 그 노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도 지금 도서관 운영하는 게 8, 9년 돼가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하고도 뭔가 좀 유기적으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네. 그 보수적인 성향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것들이 무엇을 하는 거 맨날 이렇게만 생각하시니까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골이잖아요. 저희도 와천면 이런 데가 되게 인구도 많지 않고 그래서 네네. 처음에도 저도 그 관에 많이 갔었어요. 막 네. 뭐 누구죠? 저기 시의원님이라든가 지역의 뭐 면장님이라든가 다 만나봤었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되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왜 나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누구에게도 먼저 찾아가도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인 거예요. 나한테 왔으면 마치 뭘 도와주실 것처럼 말씀을 다들 뒤에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받은 거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맞거든요. 말씀은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우리 마을 학교 지금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되는 일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네. 저희도 그냥 나중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아예 그냥 다 신경 안 쓰고 일단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거, 재밌게 키우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거, 우리 아이부터, 내 아이부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꾸준히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누가 뭘 먼저 도와주느니 이런 거라기보다 지금 학습마을 어제 그제 서류 넣으셨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하신 거지만 이게 뭐 별거 아닌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시작을 이렇게 하면 저 단체에서는 저런 것도 하네. 결과를 보니까 교육을 뭔가를 하는데 좀 다르네. 이런 거를 보시다 보면 또 이 사업이 또 커질 수도 있고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또 시선도 달라질 수 있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뭔가 같이 뭔가를 하면 더 이렇게 또 에너지가 올라와서 그다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라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 경상북도와 관련된 어떤 연구들을 하면서 되게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이래?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게 네. 하나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럼 마을 살리는 일은 원래 누가 해야 되냐면 지자체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할 일인데 그게 할 일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산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큰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이라 저는 뭐 기대합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냈다라는 거가 저는 되게 너무 이렇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든 이 사업을 제가 조금 열정페이를 내서라도 성공시켜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요. 네. 뭔가 해보자 해서 이제 수다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수다방 되게 재밌죠, 그죠? 네. 되게 적극적으로 우리 그 출석률 너무 좋아요. 2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수다도 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책도 읽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잘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브라브라 영어방도 하고 있고 이제 권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지난주에 이야기해 주셨던 텃밭 가꾸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알쓸마잡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제 알쓸마잡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막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알쓸마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건데 뭐 내 인생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 근데 이 인생 이야기는 저번에 한번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책이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인전 읽듯이 아니면 어떤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읽듯이 그런 걸 이렇게 읽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직접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다라는 거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이런 것다 하고 또 하나의 챕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직업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뭐 이렇게 우리 마을에 관한 뭐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또 이제 좀 많이 또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주는 것도 우리 알쓸마잡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마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알쓸마잡을 저는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정보를 모으는 어떤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교육청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교육청에 계속 요새 지금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애들한테 직업 체험을 시키거든요. 빵집에 가 진짜 빵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을 좀 모아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좀 더 생생한 직업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기관과 함께 하기에 어떤 이제 함께 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혜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또 좀 해주실 거예요. 제가 경산 마을 학교에 대한 아이디어와 지금 지역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현재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영대와 지역 수성구청이 연계 활성화된 어떤 사업이에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수성구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고 영남대학교 시민교육사업단에 이런 기획이 어떠냐고 의뢰를 해주셔서 근데 그 수업이 어떤 거냐면 사범대 학생들을 전문 시민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수성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파견 강사로 보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해석해 보면 수성구청에서는 지역 대학에 있는 지역 대학을 활용해서 지역에 이렇게 이바지하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걸 조금 경산에도 응용해도 재미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경산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보통 경산을 교육의 도시라고 하듯이 이렇게 대학 자원이 많은 지역이 잘 없잖아요. 이 부분과 그리고 의외로 경산이 주변에 생태 자원이 활발하게 있어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어떤 역사도 가진 도시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번에 조현주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검색을 좀 많이 안타까운 점이 알았는데 대학 홈페이지에 보시면 보통은 그냥 누구나 공지하거나 올릴 수 있는 소식지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곳에 보면 지자체 사업 홍보를 엄청 많이 글을 올려놨거든요. 영대만 해도.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업이 수성구에서 진행하고 동구에서 진행하고 제가 또 영대도 사범대가 어떤 거를 지역 연계를 하나 살펴봤더니 제가 뒤에 제시할 사업 중에 하나도 이미 대구랑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경산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오히려 경산이 학생들과 그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한테는 더 가깝고 좋은 요소인데 하는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의 교육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데 지역 대학교에는 이미 전문가 밑에 학생들이 많아요. 교수님들도 어떤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전문가고 그리고 마을 학교가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저에게는 마을 학교를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있죠. 이게 대구 동구와 사범대에서 이미 연계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 대학교 학생들을 마을 학교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연계해주는 사업이에요. 멘토와 멘티의 형태로. 근데 이런 비용적인 부분을 관에서 조금 부담을 해주시는 거죠. 학생들이 거기 파견 나가는 교사로 키우기 위한 기본 자금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것도 처음에 기획을 관에서 한 게 아니라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시작했다가 점점점 이제 관과 학교 이런 단체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협조 요청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생태자원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학생들이 이번에 제가 홍보기사를 통해 알게 됐는데 대구의 어떤 마을을 스토리텔링하는 기사와 스토리텔링 과정과 스토리텔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경산에 있다 보니까 대학은 항상 지역과 어떤 사업의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먼저 이런 거를 제시해도 분명히 이런 영남대학교나 산림자원학과에서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동구 같은 데를 잡은 것 학생들의 의견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일단 대구라고 하면은 뭔가 더 홍보가 될 것 같고 일단 대구에는 그런 사업들이 현재 많이 진행하는 과정이라 된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도 경산의 숲이나 공원이나 역사 같은 거를 스토리텔링 해주고 코스를 이렇게 근대 골목 투어처럼 이렇게 짜볼 수 있는 이런 재밌는 요소들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하면 어떻겠냐고 학생들을 활용해서 저는 학생들과 이렇게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컨셉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역사 자원을 좀 생각해 보는데 마을 전문가로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도 성장하고 학생들도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조금 놀랬던 게 홍보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하는 걸 홈페이지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뭐 우리만의 장점, 우리 지역만의 장점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단 저희가 먼저 대학이나 그런 사업단 같은 데 문을 두드리면 꽤 생각보다 대학의 문은 조금 어찌 보면 쉽게 열려 있고 그리고 막 돈이 많이 드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생 동아리의 형태나 학생 기자단 이런 것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대학교 같은 데는 서포터즈 같은 게 이미 다 있어요.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런 거를 활용해서 보면 제가 그 서포터즈의 과제를 한 게 알게 됐는데 과제가 우리 마을에 특색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더라고요. 저번 과제가 그렇게 홍보해야 되는 아니 근데 보통 학생들이 뭘 홍보했는지 아세요? 방곡지로 홍보했더라고요. 방곡지, 뭐 삼성형 공원 이미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사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막 홍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예를 들어 저희가 이미 영대 이런 소식란에 한 번이라도 마을 학교에 대해서 글을 올리거나 이렇게 공지한 적이나 이렇게 홍보 같은 거를 학생들이 접한 적이 있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글이나 홍보 같은 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접근부터 조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의 문은 제가 이번에도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영대가 대구랑 하고 있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냥 봤는데 학생 동아리가 대구에 간 거예요. 그냥 그걸 하겠다고 자기네들끼리 동아리에서 만들어서. 이런 거는 근데 저희가 홍보만 하면 우리도 마을 학교가 있다라고만 홍보만 해도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도 영대 소식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구대도 그런 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 사람들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 저희는 그리고 영대 박물관도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구성하는 편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런 데 문을 먼저 두드려 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제 부탁했는데 오늘 이렇게 PPT를 만들어가지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지역이랑 연계해서 지역의 어떤 대학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 지금 경산 마을에 모인 사람들이 저는 마을 교사가 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마을이 뭘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제 나누어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오늘 우리 찾아가지고 너무나 반갑다. 교장 선생님요, 이해지 쌤. 네,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알았어요. 그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벌써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그 학생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든 뭐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귀찮아 하신대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정말 홍보를 잘 해주셔가지고 각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그 협업해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되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자원은 연계하면 정말 좋은 게 학생들 일단 그 참여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생이건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대학생 형 오빠들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일단은 나이가 차이가 없으니까 정말 선생님들한테 못했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하고요. 일단 얼굴만 봐도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젊은 우리 이혜지 선생님 같은 젊은 학생 선생님들을 또 함께 같이 교육해서 같은 그 선생님으로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안에 동아리에서 뭔가를 이제 움직이고 있는, 태동하고 있는 이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이 마을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의 숙제를 이제 올해는 풀어나가는 가운데가 이제 공모 사업인 것 같아요. 이 공모 사업이 만약에 실행이 되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더 만나게 되고 학습자들을 더 만나게 되면 좀 저변이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진짜 마을 학교가 마을과 연계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올해는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이나 이런 이제 동아리, 목고지들이 마을로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게 올해 아마 숙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학생 활용 같은 경우도 대학생 연계 같은 경우 우리 마을 안에서 또 이제 기반이 갖춰져야 대학생하고 먼저 만나고 그래서 홍보가 되고 또 연계 사업이 되고 이런 좀 루틴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혜진 선생님 나중에 저랑 따로 한번 좀 만나 뵀으면 좋겠고 우리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내용도 좀 공유하면서 정말 공식적으로 교장에 대한 제안을 제가 드리든지 함께 드리는 걸로 해서 이런 거 이제 일단 소통을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인데 경산이라는 지역이 도심 생활에 물때는 묻었는데 원주민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거나 변하지 않으면 이게 새로 이렇게 들어오신 어떤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이 해보자 하자라는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원주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거나 의식의 변화를 동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들어가면 일단 일거리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관에서 가장 첫 번째 뭘 제안을 하면 일거리라서 좀 싫어하고 또 아까 임종수 쌤처럼 뭔가를 이렇게 정말 할 것 같이
거의 확정 단계가 되면 그제서야 진작 나한테 얘기하지. 이런 건 내가 잘하는데 거기 누구가 누구고 온 인맥을 서술하시거든요. 그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막상 다쳐서 직접 나한테 어떤 정보나 발품을 팔아주지 않으면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처음을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시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숲해설 과정 같은 걸 말씀하시는 전문가 그 과정과 말씀 그게 몇몇 지역에서만 하는 건데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그걸 왜 강점으로 들었냐면 영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운영을. 영대학교 그저 하고 있고 전 제가 그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저는 조금 더 유아에 치중돼 있어서 유아 숲지도사라는 과정을 저는 땄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네, 땄어요. 준비해서 땄는데 그게 생각보다 전문적인 걸 요구하고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라서 쉽게 도전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다른 학교나 저는 그 탐방상 견학도 갔다 왔거든요. 그 다른 지역의 치유의 숲이나 이런 거를 그 프로그램 안에서 견학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가고 했는데 정말 조성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활용도는 엄청 낮은 지역도 많아요. 진짜 돈을 많이 들여놓고. 근데 또 가장 큰 예로 생각하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삼성현 공원 안에 그 유아숲 체험원은 해놨어요. 근데 거기가 시설이 정말 저는 가보기도 했는데 손에 꼽혀요. 잘 조성해놨어요. 근데 의외로 지금 모르셨죠? 삼성현 공원 안에 있는 걸.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안타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있는데도 활용을 못한다. 지금 약간 저는 이쪽에서 경산 지역에서 유치원 교사를 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는 약간 주민들이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유치원에서 견학 장소로 이용한다 느낌으로만 이용되고 있거든요. 주말에는 전체 개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분과별로 해서 이제 특화된 어떤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 별, 뭐 미술, 아니면 음악, 심리, 뭐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각자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서. 김용식 선생님께 언제 우리 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초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네. 계속 저는 아직 흡수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여러 선생님들 의견 잘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공부 중입니다. 네. 네, 오늘의 저희 알쓸 마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